100년 넘게 이어온 서울의 대표 재래시장.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1순위. 빈대떡 냄새와 칼국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정겨운 풍경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인도 외국인도 발길을 끊었다는 아우성이 들립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길은 지금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고작 60초짜리 짧은 영상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재앙의 전말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가 150만 명이나 되는 한 크리에이터가 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카메라는 한 분식 좌판을 비춥니다. 메뉴판에는 큰 순대 8,000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음식을 받고 돈을 내려는 순간 판매자가 갑자기 10,000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손님이 당황해서 물었죠. 메뉴판에 분명히 8,000원이라고 써있지 않냐고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고기랑 섞었잖아 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사태의 상징이 됐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애초에 섞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이 조회수 1200만 회를 넘기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단 1분짜리 클립 하나가 100년 역사를 가진 거대한 재래시장을 이렇게까지 뿌리째 흔들 수 있었을까요? 대중의 분노 속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1분 쇼츠 때문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거다. 맞습니다. 이건 일회성 실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쌓였다는 증거는 넘쳐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이 시장은 똑같은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한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가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주문했는데 나온 접시에는 맛살, 어묵전이 고작 10개 남짓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판매자의 태도였어요. 크리에이터가 이게 정말 15,000원이에요? 라고 묻자 판매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추가 주문을 강요했습니다. 일단 이거 먹고 더 시켜요. 2명이 와서 먹는 양이 이게 아니잖아요. 15,0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전 10개 남짓에 15,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함께 온 베트남 친구는 15,000원이 베트남 돈으로 30만 동이라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도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과 함께 해당 가게는 1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022년에도 똑같은 수법이 폭로됐었습니다. 한 크리에이터가 6,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자 사장이 모듬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손님은 당연히 한국 시장 특유의 인심, 즉 서비스인 줄 알고 고맙다며 동의했죠.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니 판매자는 10,000원짜리 모듬 순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2022년에 서비스인 척 섞어주기 수법과 2025년에 묻지도 않고 섞고 가격 올리기 수법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패턴이자 영업 전략이었던 겁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자 상인들은 반성대회를 열고 가격 표시제와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같은 크리에이터가 같은 가게를 다시 찾았을 때 떡볶이 1인분과 순대 1인분을 시키니 또다시 섞어드릴게요 라며 모듬으로 주려는 2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격 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생 문제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김가루랑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구겨진 면을 면 삶을 때 섞더라는 겁니다.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것처럼 보이는 면을 다음 손님 음식에 섞는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여기에 더해 그날 방문한 5곳 중 4곳에서 극심한 불친절을 경험했고 특히 상인들이 외국인 손님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상거래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 드라마, 한국 팝, 한국 영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이 보여주는 세련되고 수준 높은 품질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거대한 환상과 기대를 심어줬죠. 이번 영상의 크리에이터도 방탄소년단이나 한국 팝,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한국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안고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이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그리고 비위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 최대 커뮤니티 레딧 같은 곳에는 이 시장을 향한 생생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시장은 관광객 함정이다. 사기성이 짙다. 상인들이 포식자 같다는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이 시장 대신 경동시장이나 망원시장에 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연간 쌓아올린 환상과 국가 이미지가 한국 관광의 현실 앞에서 단돈 몇천 원에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이토록 대담하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불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짱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가지 요금보다 더 깊은 곳에 이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현금 장사입니다. 한 방송국 제작진이 한 가게에서 모듬전을 시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판매자는 개인 간 편의 결제만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있긴 하지만 고장났다고 말하죠. 거기다 어떤 상점은 아예 카드 단말기를 멀쩡히 갖춰놓고도 현금만 받는다고 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자 안 돼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시장 노점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상인들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 영수증 미발급은 명백한 탈세 통로이며 동시에 바가지 요금을 씌워도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어떠한 거래 기록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불투명한 그들만의 왕국은 시장 내부의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장사하는 합법 상인들의 분노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시장에서 횟집을 한다는 상인의 자녀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 시장에 계십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떼오고 밤 8시까지 장사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사업자 내고 당당히 장사하시는데 일부 노점상들 때문에 시장 이미지가 더럽혀졌습니다. 노점상들은 카드 단말기도 없이 현금만 받습니다. 누군 세금 내고 누군 안 낸다. 그동안 외국인 상대로 노점상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습니다. 불법 노점상들과의 불공정한 가격 경쟁에 시달리고 그들이 저지른 바가지 논란으로 인한 매출 급감의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논란이 터진 직후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장 상인회는 8,000원 순대 가게에 대해 10일 영업 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 방송국 제작진이 해당 상인을 찾아가자 그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싶었다고 잘못을 시인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 않나? 속상해도 어쩔 수 없다며 변명했죠. 하지만 앞서 봤듯이 이 가게는 크리에이터의 폭로 이전에도 이미 인터넷상에서 바가지 후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2022년의 수법과도 판박이었죠.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일부 주변 상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칼끝을 내신저인 크리에이터에게 돌렸습니다. 그 크리에이터가 되게 못됐다. 여기 절로 나와요. 왜?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크리에이터가 유명해도 심지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다 시장 망하라는 거 아니냐는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시장 상인회 역시 크리에이터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그들은 크리에이터의 영상 탓에 매출이 50%는 떨어졌다. 장사 제일 잘 되는 토요일인데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해야 하는데 한산하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메신저 공격하기와 피해자 흉내내기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질적으로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상인들의 이 적반하장격인 반응은 사람들이 지적한 고질적인 문제라는 진단을 스스로 완벽하게 입증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해묵은 분노는 상인들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방치한 관할구청, 종로구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시장은 국제적 망신이다. 저런 걸 그냥 두는 종로구청도 한통속. 이렇게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 지표 한 장 보전하겠다고 범법자들을 봐주고 있는 구청장이라니 한심하다. 왜 한통속이라는 격한 비판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 시장의 먹거리 노점 대부분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인 종로구청이 직접적인 위생 단속이나 행정 처분을 내릴 법적 권한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징계 주체는 시장 상인회뿐이었고 이번 12일 영업 정지 역시 상인회가 내린 셀프 징계에 불과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모순적인 구조. 이것이 종로구청이 방치했다. 한통속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대중이 이런 보여주기식 대처에 냉소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똑같은 실패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천 소래포구의 사례입니다. 2023년 소래포구는 다리 없는 꽃게, 저울 속이기 등 온갖 바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자 상인들이 광장에 모여 큰절 사과까지 하는
자정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는 어땠습니까? 대게 2마리에 37만 8천 원이라는 살인적인 바가지는 여전했고, 가격을 묻는 손님에게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묻냐는 막말 논란이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12년 전, 6년 전에도 똑같은 논란과 사과가 반복됐죠. 소래포구는 한때 연간 845만 명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에버랜드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았죠. 하지만 바가지 논란이 반복되면서 2017년 650만 명, 2018년 610만 명, 2019년 560만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더니 지금은 연평균 3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래포구를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휴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종합어시장 건물은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아예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은 가게들과 폐업한 가게들도 많이 보였다고 해요. 한마디로 망해버린 상가 건물이었던 겁니다. 물론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게 가격이 킬로그램당 9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내려왔고, 저울도 손님이 직접 재볼 수 있게 비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미 민심은 떠난 뒤였습니다. 소래포구는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에 2022년까지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발표된 2025년부터 2026년 한국관광백선에서는 그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로 연일 논란이 된 곳을 국가대표 관광지로 홍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소래포구의 모습은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숱한 눈속임과 바가지로 소비자를 우롱하고도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는 거짓말을 반복한 태도가 쌓아놓은 이미지 때문에 이제 와서야 많은 개선과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광장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종로구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노점 실명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표를 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점 250여 곳을 도로법에 근거한 점용 허가 대상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즉,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노점은 아예 허가를 취소해 퇴출시키겠다는 뜻이고, 종로구청이 법적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77개 노점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다국어 메뉴판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실명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간소화된 시스템, 그리고 지자체가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래포구의 전초를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 한국 특유의 정과 인심을 상징하는 문화적 공간이었죠. 그러나 일부 상인들의 단기적인 탐욕과 기만, 그리고 이 불법과 탈세를 수십 년간 방치해온 행정의 무관심이 100년의 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1분짜리 쇼츠 때문이 아니라 그 쇼츠가 마침내 밝혀낸 내부의 꼴 깊은 상처입니다. 노점 실명제, 카드 결제 의무화, 정량 표시제,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래포구의 사례가 증명했듯이 큰절 사과와 같은 보여주기식 대책은 더 큰 실망과 배신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성실하게 장사하는 대다수의 상인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한국 문화의 명성을 믿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가적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벤트성 사과가 아닙니다.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행정당국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시장인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쇄신뿐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장의 위기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곳곳의 재래시장과 관광지가 똑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도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죠. 관광객이 몰리면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이 결국 브랜드 자체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그것을 쌓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래포구가 그 증거죠. 지금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떠난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바가지 관련 정보를 접한 젊은 관광객들은 아예 방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광장시장이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노점의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즉각성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성입니다.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상인회의 자율 징계가 아니라 구청의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어차피 한 번 오고 마는 손님인데 라는 단기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소용없습니다. 손님은 호구가 아니라 시장의 생명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시청하고 한국 팝 콘서트에는 수만 명이 몰립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환상과 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첫 관광지에서 사기를 당하고 불친절을 경험한다면 그건 개인의 불쾌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나쁜 경험이 수백만 명의 잠재 관광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일부 성실한 상인들의 목소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물건을 떼우고 밤 8시까지 장사하며 정직하게 세금 내고 장사하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의 이미지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는 이중 고통입니다. 이분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범 상인 인증제나 정직 가게 인증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제대로 장사하는 가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좋은 상인들은 더 번창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00년 역사의 광장시장은 이대로 국제적 망신의 오명을 안고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이 치욕스러운 위기를 마지막 쇄신의 기회로 삼아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시장은 지금 그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소래포구가 그랬고 여수 낭만포차가 그랬습니다. 이제 광장시장의 차례입니다. 답은 결국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의지, 상인들의 진정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감시,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일회성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사과로는 이미 떠나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